이번 시간에는 도체계와 정전 용량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도체의 전하 분포에 있어 각 도체의 전하를 n배할 경우 중첩의 원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위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자, 만약에 어떠한 점에 Q1 쿨롱이다 라고 하는 전하가 있으면 예로부터 Rm 떨어진 어떠한 점의 P점이다 라고 보죠. 이 P점의 전위 VP라고 하는 것은 4 파이 입실론 R분의 Q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거리를 제가 편의상 R1이라고 하면 여기는 R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 Q2 쿨롱이라고 하는 전하가 있고 이 P점까지 거리를 R2다라고 한다면 이 P점에서의 전위 VP는 얘에 의한 전위 4 파이 입실론 R2분의 Q2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Q1이 지금 도체의 전하를 n배할 경우 즉 Q1을 제가 n배한다 라고 한다면 얘는 여기에 n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n배를 한다면 여기도 n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에는 전체 전위라고 하는 것은 n배하게 되면 전위도 똑같이 n배가 되겠죠. 그래서 n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AB, BC가 1m일 때 A, B에 동일한 1 마이크로쿨롱이 있는 경우 C점의 전위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여기에서의 전위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1m, 여기도 똑같이 1m. 그럼 얘로부터 A부터 C까지는 2m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A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1 마이크로쿨롱이 있고 B에도 플러스 1 마이크로쿨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이 C점에서의 전위를 구하여라. C는 자, A에 의한 전위는 4 파이 입실론 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죠.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죠? 4파 입실론 제로분의 4파 입실론 제로 R분의 Q가 되는 거죠. 그럼 B에 의한 전위는 4파 입실론 제로 1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됩니다. 그쵸? 그럼 얘는 다시 쓰게 되면 4 파이 입실론 제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에 2분의 1 더하기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9 곱하기 10의 9승 됩니다.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1은 2분의 3 되겠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13.5 곱하기 10의 3승 볼트다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C점의 전하, 즉 VC는 4파이 입실론 R분의 Q에 의해서 A전하에 의한 전위 더하기 B전하에 의한 전위를 합치시면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인 정삼각형 4개 꼭지점에 10의 마이너스 9승 쿨롱의 점전화가 있을 때 사각형 중심에서의 전위는 어떻게 되겠는가?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의 길이가 루트 2m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자, 각 꼭지점에 10의 마이너스 9승 쿨롱의 전하가 있을 때 이 정사각형 중심에서의 전위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것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에 45도면 여기도 45도가 되죠. 1대 1대 루트 2다 라고 하는 비율이 있어요. 그럼 얘를 요렇게 보게 되면 여기는 직각 되고 여기는 45도, 45도가 되죠. 그럼 1대 1대 루트이기 때문에
요 전하에서부터 요 중심점까지의 거리는 1m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점전하에 의한 요점의 전위를 한번 구해보면 V는 4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R 분의 Q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입을 해보면 4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거리는 1이고요.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9승 됩니다. 요 점전하 하나에 의한 전위가. 그럼 얘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얘는 9 곱하기 10의 9승이고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얘는 9볼트라는 값이 나오면 즉 이 점전하 하나에 의한 전위는 9볼트란 얘기죠. 근데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의 전위 V는 4 곱하기 9 해서 36볼트다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체계에서 전위계수의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전위계수를 각각 하나씩 써보면 자 V1은 P11 Q1 플러스 P12 Q2 V2는 P21 Q1 플러스 P22 Q2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P11, P22, P12, P21 모두 0보다 큽니다. 그죠? P11이라든가 P22라든가 P12, P21 얘네들은 0보다 크다라고 쓸 수 있겠죠. 또는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P11이 요 P12보다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12와 P21은 같다라는 것이 이게 전위계수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자 P11은 P12보다 크다. 이거 맞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P11은 0보다 작다. 얘네들은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죠. 2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보다 크고 1,2와 2와는 같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도체 1, 2, 3이 있을 때 도체 2가 도체 1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그림으로 그려보면 도체 2라는 것이 도체 1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Q1을 제가 Q라고 주고요. Q2에는 0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위계수에 의한 식으로 쓴 V1은 P11 Q1 플러스 P12 Q2라고 쓸 수 있고요. V2는 P21 Q1 플러스 P22 Q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지금 Q2에는 0을 주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와 얘는 0이 돼서 얘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도체 1에는 Q라고 하는 걸 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Q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요점의 전위와 요점의 전위는 같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전개가 0이 되기 때문에 요점의 전위와 요점의 전위는 같게 된다. 그럼 얘가 같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얘가 같게 된다면 P11과 P21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위계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걸 찾아봐라. 도체 주위의 매질에 따라 정해지는 상수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전위계수에 대한 식을 한번 적어보면 V1은 4파 입실론 R1분의 1 Q1 플러스 4파 입실론 R분의 1 Q2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뭐 전위계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 식에서 알 수 있듯이 4파이 입실론 R1 입실론이라고 하는 건 매질에 따라 다른 거죠. 매질에 따라 다른 유전율이 되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얘기죠. 두 번째, 도체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R1이 뭐예요? 어떠한 구도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요 구도체의 반지름을 R1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도체의 크기와 관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R1. 구도체의 반지름. 그래서 2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세 번째, 전위계수는 도체 상호 간의 배치 상태에 따라 정해지는 상수이다. 그 도체와 도체 간의 거리가 요 라지 R인 거죠. 그래서 배치와 관계가 있죠. 전위계수의 단위는 1 per 페럿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V는 Q네요. 그죠? Q. C분의 Q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C1분의 Q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요게 전위계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것은 단위가 페럿이죠. 그래서 1 페럿 이렇게 쓸 수 있다. 1 per 페럿으로 단위를 쓸 수 있다. 답은 4번에서 2번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Q로 대전된 두 개의 도체 간의 전위차를 전위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여기에는 1번 도체가 있고요. 여기는 2번 도체가 있다라고 볼게요. 1번 도체, 여기는 2번 도체. 이때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로 대전돼 있다 이런 얘기네요. 여기는 플러스 Q라고 대전돼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Q로 대전되어 있다. 그럼 여기에서 전위계수로 V1은 P11 Q1 플러스 P12 Q2라고 쓸 수 있고요. V2는 P21 Q1 플러스 P22 Q2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에서 도체 1번에는 Q라고 줬어요. 그럼 얘는 Q, 얘도 똑같이 Q라고 주어져 있고요. 도체 2에는 마이너스 Q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얘를 Q2 대신에 마이너스 Q, 여기도 Q2 대신에 마이너스 Q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두 도체 간의 전위차라고 해요. 전위차. 얘와 얘 간의 전위차는 뭐예요? V1, 2가 되겠죠. 그럼 뭐예요? V1 마이너스 V2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를 빼라 이런 얘기네. 빼보겠습니다. V1에서 V2를 빼면 여기는 좌항은 V1 마이너스 V2가 되고요. 다 똑같이 Q니까 Q는 한 번에 묶으면 자 P11 마이너스 P12 이거 빼야 되죠? 마이너스 P21 빼기니까 더하기 P22 Q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와 얘가 같죠? 그럼 얘는 P12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따라서 V12는 P11 마이너스 P12 플러스 P22 Q다라고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답을 찾아보시게 되면 4번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도계수의 단위에 해당하는 것은 유도계수. 그러면 유도계수와 관련된 식을 적어보게 되면 Q1은 Q11 V1 플러스 Q12 V2 Q2는 Q21 V1 플러스 Q22 V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Q11이나 Q22는 용량계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Q12라든가 Q21을 우리는 유도계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쨌든 얘네도 뭐예요? 전하량 요 식을 통해서 Q21이라고 하는 것은 V1 분의 Q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단위를
보게 되면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이고요. V1의 단위는 볼트가 되겠죠. 그래서 쿨롱 퍼 볼트로 단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시게 되면 진공 중의 도체계에서 유도계수 P와 용량계수 Q의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로 적어 보게 되면 Q1은 Q11 V1 플러스 Q12 V2, Q2는 Q21 V1 플러스 Q22 V2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용량계수 Q11이나 Q22라고 하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얘는 용량계수. 그런데 유도계수인 Q1, 2라든가 Q2, 1은 얘네들은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Q11이랑 이 나머지 Q12 플러스 Q13 플러스 Q14 얘네들을 다 더한 값의 절대값을 비교해봐도 얘가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량계수와 유도계수의 어떤 특징이 되겠다.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Q12는 Q21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용량계수는 항상 0보다 크다. 맞는 거죠. 용량계수는 0보다 큽니다. 그리고 이 용량계수는 나머지 유도계수를 다 더한 것의 절대값. 그러니까 얘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취한 값은 Q11이 더 크다. 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Q12와 Q21은 같다. 그죠? 3번도 맞습니다. 유도계수와 용량계수는 항상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도계수는 0보다 작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된다. 잘못된 내용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진공 중에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도체 AB가 있을 때 도체 A에는 1쿨롱을 전하를 주었더니 A와 B의 전위가 3V, 2V이고 지금 AB에 각각 2쿨롱, 1쿨롱을 전하를 주면 A의 전위는 얼마가 되겠는가? 이 문제는 여기에 A라고 하는 도체가 있고요. 여기에는 B라고 하는 도체가 있다. 이때 그럼 얘는 V1은 P11 Q1 플러스 P12 Q2 V2는 P21 Q1 플러스 P22 Q2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는 뭐예요? A에만 1쿨롱을 주었더니 여기에만 1쿨롱을 주었더니 얘는 뭐란 얘기예요? 3V이고 얘는 2V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Q 안에만 1쿨롱을 주었으니까 이게 없다 이거예요. 그럼 Q 안에 1을 집어넣으면 얘가 이렇게 되겠다. 그죠? 결국에는 첫 번째 조건에서는 P11은 3이란 얘기고요. P12는 2란 얘기예요. 근데 P21과 P12가 같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V1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P11 Q1 플러스 P12 Q2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P11은 3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P12가 2다 라는 것을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A에는 2쿨롱, 여기에는 2쿨롱을 주고 그 다음에 Q2에는 1쿨롱을 주었을 때 이 전위가 얼마이냐? 그럼 얘는 3 곱하기 2 하니까 얘는 6 더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2 해서 8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즉 첫 번째 조건에서 V1, V2에 3V, 2V라는 걸 통해서 P11과 P21을 구하고 이때 Q1과 Q2를 어떠한 값을 주었을 때 전위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푸시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ABC인 도체 3개가 도체 A를 도체 B로 정전 차폐했을 때 조건으로 옳은 것은, 이걸 보게 되면 A라는 도체가 있고요. 이 A라는 도체를 B라는 도체가 완전히 정전 차폐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외부에 어떤 C라고 하는 도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가 완전한 정전 차폐를 했기 때문에 이 A와 이 C의 유도계수는 0이 됩니다. 완전 정전 차폐했기 때문에 A와 C를 완전히 분리했기 때문에 답은 3번에 A와 C 간의 유도계수는 0이다가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전압 V로 충전되어 있는 용량 C의 콘덴서에 용량 EC의 콘덴서를 병렬 연결한 후 단자 전압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여기에서 이러한 콘덴서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얘는 C이고 여기에 전압은 V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전체 전하량 Q라고 하는 것은 C, V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전하량이 얼마이다? C, V다. 그럼 여기에서 이때 병렬로 EC를 하나 더 달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병렬로 달았다. 그럼 이때 합성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병렬이니까 그냥 더하면 돼요. 3C가 됩니다. 그래도 전하량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변한 V-라고 하는 것은 C-분의 Q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다시 쓰게 되면 C-라고 하는 것은 3C가 되고요. Q는 CV가 되겠죠. 계산해 보면 3분의 1 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예요. Q는 CV에서 지금 콘덴서를 달았을 때와 달지 않았을 때의 요 전하량은 일정한 거예요. 그렇죠? 일정한 거예요. 그때 요 정전 용량이 몇 배가 된 거예요? 3배가 된 거죠. 그러면 반대로 요 전압은 3분의 1배가 된 거죠. 그래서 3분의 V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정전 용량 6마이크로페러 극간거리 2mm의 평판 콘덴서에 300 마이크로쿨롱의 전하를 주었을 때 이 전개는 얼마가 되겠는가? 전개의 단위가 볼트 퍼 밀리미터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평판 콘덴서가 이렇게 있다. 자, 이때 이 정전 용량 C가 6마이크로 페럿이고 극간 거리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이고 전하량 Q 이퀄 300 마이크로 쿨롱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개의 세기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먼저 이런 거 볼까요? Q는 C, V예요. 그럼 V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C분의 Q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전개의 세기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D분의 V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V를 요 값을 집어넣으면 C, D 분의 Q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Q라고 하는 것은 3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C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D는 2 밀리예요. 근데 문제에서 단위를 뭘로 줬어요? 볼트 퍼
밀리미터가 얼마이냐라는 거죠. 만약에 볼트 퍼 메타면 여기다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볼트 퍼 밀리미터로 물어봤기 때문에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그럼 여기에서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마이크로니까.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6승 없애고요. 예 하시게 되면 50이 되고요. 예 하면 25가 나와요. 그죠? 25 볼트 퍼 밀리미터다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 있겠다. 답은 1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콘덴서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하나씩 보겠습니다. 두 도체 사이의 정전 용량에 의한 전하를 충전하도록 한 장치이다. 그럼 얘는 뭐예요? Q는 C, V인 거죠. 어떤 전압 V를 주면 Q쿨롱을 저장할 수 있는 어떤 그릇의 용량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두 도체 사이의 절연을 유지하기 위해 적당한 절연 내력을 갖는 절연체를 넣어야 된다. 맞죠? 그죠? 여기에 어떠한 전하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뭐를 넣어야 돼요? 유전체를 넣어야 돼요. 근데 유전체를 다른 말로 우리는 절연체라고 얘기를 하죠. 두 도체 사이에 적당한 절연 내력을 갖는 절연체를 넣는다. 세 번째, 정전 용량을 크게 하고 가능한 많은 전하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도체 사이의 간격을 크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C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D분의 S입니다. 여기에서 이 정전 용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유전율을 크게 하거나 면적을 크게 하거나 아니면 도체의 간격을 작게 해야 되죠. D.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도체 사이의 간격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작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전 극판에 대한 면적을 변화시키는 것에 의하여 용량이 변화될 수 있다. 그죠? S, 면적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공기 콘덴서의 극판 사이에 비유전율 5인 유전체를 넣었을 때 동일한 전이차에 대한 극판의 전하량은 어떻게 되겠는가? 극판 이런 걸 뜻하는 건가요? 이렇게. 자, 여기에 전압을 주었다 이거죠. V라고 하는 전압을 주고 그러면 여기에 정전 용량이 있을 겁니다. 정전 용량 C는 입실론 D분의 S가 되죠. 그럼 여기에 저장되는 전하량 Q는 C, V가 되나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C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D분의 S가 되고 V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문제의 조건에서 보게 되면 비유전율 5인 유전체를 넣었을 때 그럼 얘를 뭐 했단 얘기예요? 5배 했단 얘기죠. 그러면 전하량은 어떻게 돼요? 똑같이 유전율과 전하량은 뭐예요? 비례하죠. 당연히 5배로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6번. 평행판 콘덴서의 극간거리를 2분의 1로 줄이면 콘덴서의 용량은 처음의 값에 비해 몇 배가 되겠는가? C는 입실론 D분의 S가 되죠. 그럼 여기에서 이 정전 용량과 극간격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반비례. 그럼 D 값을 2분의 1배 하게 되면 C 값은 2배가 됩니다. 답은 3번에서 2배가 된다 되겠습니다. 다음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무한히 넓은 평행판 콘덴서에서 두 평행판 사이의 간격이 D일 때 단위 면적당 두 평행판 사이의 정전 용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이 평행판 콘덴서에서 C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D분의 S 페럿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매질은 공기니까 여긴 입실론 제로가 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예요?
단위 면적당 두 평행판. 그럼 얘를 뭐 하면 돼요? 면적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얘를 면적 S로 나누면 된다. 그럼 단위 면적당 정전 용량이 되겠죠. 그럼 D분의 입실론 제로 페럿 퍼 제곱미터다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겠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문제. 극판의 면적이 4 제곱센치, 정전 용량이 10 피코페럿인 종이 콘덴서를 만들려고 한다. 유전율 2.5, 그러니까 비유전율이 2.5, 두께 0.01mm의 종이를 사용한다면 몇 장을 겹쳐야 되겠는가?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요것을 우리가 이제 D다라고 하고 이걸 S, 여기를 입실론 제로, 입실론 S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의 D분의 S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요 D예요, D. 극판거리 D라고 하는 것은 D에 관해서 쓰게 되면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의 C분의 S다라고 쓸 수 있어요. 얘랑 자리를 바꾸면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는 두께 0.01mm의 종이를 몇 장 사용해야 되는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장의 두께를 제가 T라고 볼게요. T미터. 그러면 요 D라고 하는 것은 한 장의 두께에다가 개수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몇 장. 그럼 여기에서 장수 n이라고 하는 것은 t분의 d가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구하라고 하는 게 몇 장 필요하냐? n은 요 d를 t로 나누면 돼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의 c분의 s. 여기에서 뭘로? 두께 t로 나누면 개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대로 식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입실론 제로는 36 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되고요. 입실론 S가 2.5 되고요. C라고 하는 값은 C 10 피코페럿이네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두께는 0.01mm니까 0.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되겠고요. 면적 S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1 제곱센티미터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럼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8.8 55 뭐 이렇게 되죠. 8.8 54 뭐 점점점 이렇게 나오겠는데 이렇게 점 되겠다. 그죠? 88.54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89장 정도가 된다. 이런 얘기죠. 뭐 이거는 개념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기 중에 있는 지름 6cm의 단일 도체 9의 정전 용량은 몇 피코페럿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체 9가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네요. 문제에서 보시면 지름이 6cm예요. 지름이. 그럼 반지름은 얼마란 얘기예요? 3cm라는 거죠. 미터로 하게 되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란 얘기죠. 이때 구도체의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4 파이 입실론 제로 R이잖아요. 그럼 얘는 4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9 곱하기 10의 9승분의 1 되고요. R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되겠네요. 요 계산해보면 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해서 3.3 피코페럿이다 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공기 중에 놓여진 직경 2m의 구도체에 줄 수 있는 최대 전하는 약 몇 쿨롱인가? 단 공기의 절연 내력은 3000kV/m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도체구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 얘 반지름이 문제에서 직경이 2m예요. 그럼 반지름은 1m다 이런 얘기네요.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전하량 Q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렵지 않게 이 도체 표면에서의 전개의 색이 여러분 어떻게 구하나요? 4 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네요. 그렇죠? 그럼 이 식에 의해서 뭘 구하면 돼요? 전하량 Q를 구하면 되죠. Q는 4 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에 2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럼 얘는 4파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것은 9 곱하기 10의 9승분의 1 될 것이고 R은 1 제곱 곱하기 2는 3000kV잖아요. 그래서 3000 곱하기 10의 3승 됩니다. 이것을 계산해보면 3.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이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1번 보겠습니다. 반경이 A인 도체구와 내 반경이 B, C인 도체구가 동심으로 되어 있다. 도체구 사이의 비유전율이 입실론 S인 유전체를 채웠을 경우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겠는가? 보면 여기에는 A라고 하는 도체구가 있고요. 여기에는 B, 여기는 A, 여기는 B,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C로 되어 있는 동심고체구가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런데 문제에서 여기 부분에 그죠? 유전율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의 유전체가 채워져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의 뭘 구하라는 정전 용량을 구하여라. 그럼 얘는 요 A라는 도체와 B라는 도체 사이에 전이차 VAB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공부하셨잖아요. 4파이 입실론 분의 Q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돼요. 따라서 정전 용량 C, AB라고 하는 것은 4파이 입실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쓸 수 있고요.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B 마이너스 A에 4파이 입실론 AB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4파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것은 9 곱하기 10의 9승이 되고 여기 입실론 S가 남게 되고요. 여기에서 B-A에 AB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답 찾아보시면 4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22번 보겠습니다. 동심구형 콘덴서의 내외 반지름이 각각 5배로 증가시키면 정전 용량은 몇 배로 증가하겠는가? 그럼 얘는 이 동심도체구의 정전 용량 C는 좀 전에 21번에서 봤지만 B-A에 4파이 입실론 AB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A 값도 5배, B 값도 5배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얘는 5B 마이너스 5A 4파 입실론 5A 5B가 돼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5B 마이너스 5A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5에 B 마이너스 A로 쓸 수 있다. 그럼 여기에서 얘를 하나씩 약분하면 뭐만 남아요? 요거 남잖아요. 그죠? 원래 있던 것에 5배의 정전 용량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1번 5배가 됩니다. 23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길이 1m인 동축 원통 사이의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겠는가? 원통 사이에
이렇게 되죠. 요거의 반지름을 A라고 하고 그 바깥쪽에 있는 것을 B라고 한다면 이때 AB는 두 도체 사이의 전이 VAB는 공식에 의해서 2 파이 입실론 람다에 ln A분의 B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 C AB는 ln A분의 B의 2파이 입실론이 되겠죠. 단위는 페럿 퍼 메타가 됩니다. 답 찾아보시면 3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24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반지름 AN 중심 간격 D의 평행 원통 도체가 공기 중에 있다. 원통 도체의 선전압 밀도가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로 L일 때 원통 사이의 정전 용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여기에서 반지름이 A인 두 도체의 반지름을 제가 A라고 하고 두 개 간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두 개 간의 전이차 V라고 하는 것은 파이 입실론 제로 람다의 ln A분의 D-A죠. 그런데 D 값이 A 값보다 무한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편의상 그냥 A분의 D로 쓰자라고 한 거죠. 그럼 C라고 하는 것은 ln A분의 D의 파이 입실론 제로 페럿 퍼 메타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답은 1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평행 도체 사이의 정전 용량이 됩니다. 다음에 25번 보겠습니다. 동일한 용량 C의 캐패시터를 N개 병렬로 연결하였다면 합성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에 이 C라고 하는 것을 직렬로 C라고 하는 것을 N개가 있다라고 하면 합성 정전 용량 C0라고 하는 것은 N분의 1 C가 되고요. 자, 여기에서 콘덴서가 병렬로 이렇게 N개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C0는 NC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N을 해주시면 되겠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번 보겠습니다. 세 개의 콘덴서 C1, C2, C3가 직렬 연결하여 600V의 전압을 가했을 때 C1 양단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약 몇 볼트가 되겠는가? 자, 여기 C1, C2, C3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전압이 이렇게 600V의 전압이 인가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는 1마이크로페럿, 얘는 2마이크로페럿, 얘는 3마이크로페럿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이냐? 요 V1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얘의 정전 용량 Q, 여기에 정전 용량 Q, 여기에 정전 용량 Q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다 같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V1, V2, V3를 다 합치면 600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600이 된다고요. 맞죠? 근데 이렇게 구할 때 여러분들이 뭐 방법이 있지만 그냥 원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얘가 C분의 1은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더하기 C3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그대로 넣게 되면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돼요. 그럼 얘를 통분하게 되면 6분의 11이 돼요. 왜냐면 얘는 6분의 6 되고요. 얘는 6분의 3 되고요. 얘는 6분의 2가 되잖아요. 6, 3, 2, 11 된다고요. 그러니까 C분의 1이 6분의 11 된다고요. 그럼 얘 C는 얼마란 얘기예요?
11분의 6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 정전 용량 Q라고 하는 것은 CV죠. 그럼 얘는 11분의 6 곱하기 600이 된다고요. 맞잖아요. 이 Q가.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죠? V1이라고요. V1은 뭐예요? C1분의 Q라고요. 그럼 C1은 얼마예요? 1분의 Q는 11분의 6 곱하기 600이에요. 이거 계산을 해보게 되면 327 볼트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답은 3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C1, C2, C3가 1. 자, 우리가 V는 C분의 Q잖아요. 그죠? Q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압은 C 값의 반비례예요. 그러니까 C1대 C2대 C3가 1대 2대 3이잖아요. 그죠? 그럼 V1대 V2대 V3는 이거의 역수배가 돼. 1분의 1대 2분의 1대 3분의 1 이런 비율이 된다고요. 비율이. 그럼 전체는 아까랑 똑같아요. 얘는 6분의 11 중에 그죠? 6분의 11 중에 얘는 한 개를 갖는 거고요. 그죠? 그럼 얘는 1 6대 얘는 6분의 3 3대 3분의 1 6분의 2 2의 비율이 된다고요. 그죠? 6대 3대 2. 그럼 다 합치면 얘는 뭐예요? 11이죠. 11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전체 600 중에 11분의 6을 갖는다고요. 이렇게 해도 327 볼트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론적으로 풀이하셔도 되고 그냥 비율로 풀이를 하셔도 된다. 편하신 방법으로 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번 보겠습니다. 내전압이 1kV이고 용량이 각각 0.01, 0.02, 0.05인 마이크로 콘덴서를 직렬 연결했을 때 전체 내전압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얘는 우리가 26번이랑 동일한 문제인데 이렇게 볼게요. 자, 그냥 비율이 어쨌든 1, 2, 5잖아요. 얘는 1, 2, 5라고요. C가. 그죠? 중요한 것은 자, Q가 여기서 일정해요. 그러면 Q는 C, V예요. 그러면 이 C 값과 V 값은 서로 반비례해요. 그러면 1, 2, 5 중에 전압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어떤 콘덴서겠어요? 반비례한다고 했잖아요. 얘가 제일 많이 전압이 걸린다고요. 얘가 전압이 제일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내전압이 1kg라고 하는 거는 얘가 1kV를 넘어가게 되면 파괴가 된단 말이에요. 파괴가 돼요. 1kV를 넘으면 파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제일 많이 걸리니까 얘를 1kV까지밖에 못 걸려요. 최대. 이게 1000V 걸리면 최대예요. 최대. 더 이상 전압을 높이면 파괴가 된다고요. 그러면 얘에 걸리는 전압은 요거의 반이잖아요. 그럼 얘는 200V, 500V가 걸린다고요. 얘가 1000V 걸리면 얘는 500V 걸린다고요. 그럼 얘는 얘의 5분의 1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200V 걸려요. 이렇게. 그럼 직렬이니까 1000, 500, 200을 다 더하면 여기에는 1700V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1700V를 걸었을 때 여기에는 1000V, 여기에는 500V, 얘는 200V가 걸린다고요. 근데 요 전압보다 더
버리게 되면 얘에 걸리는 전압이 이 1000V를 뭐 한다? 넘게 된다고요. 그럼 얘는 파괴가 된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전체에 걸어줄 수 있는 최대 허용 전압이 1700V다 이거. 이게 연결했을 때 전체 내압이 뭐예요? 내전압이 얼마냐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예를 들면 얘는 1마이크로페럿이고요. 얘는 2마이크로페럿이고요. 얘는 예를 들어 뭐 4마이크로페럿이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각각에 대한 내전압이 1000V다라고 하면 무조건 가장 작은 콘덴서에 1000V가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얘 2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반대예요. 얘 전압의 반.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500V까지 걸릴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이것의 4분의 1배예요.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250V까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얘 더하기 얘를 하게 되면 1750V가 되는 거죠. 즉 전체 전압을 1750V보다 높게 해버리면 얘가 파괴가 된다고요. 그래서 얘한테 걸 수 있는 최대 전압은 1750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17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 똑같아요. 가장 작은 콘덴서에다가 가장 큰 내압을 얘기하고 그거에 따른 비율로 해서 더해 주시면 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